천안 관기에서 임금님의 장모가 되기까지 현명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지혜로움을 얻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지요? 경호가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지 뭐야. 내가 말한 대로 입가에 점을 하나 찍었더니 선비들이 위험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어머, 정말 좋겠다. 점도 점이지만 내가 예뻐서 그런 거야. 게다가 지난번에 만들어준 옷도 대박이었어. 그 옷만 입으면 선비들이 눈을 반짝이며 내 곁을 차지하려 아우성이야. 너의 재주는 기방에만 묻혀있기엔 너무 아깝다니까? 손님한테 내가 그렇게 인기 좋다니 나도 좋네. 앞으로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선물인데 동백기름이야, 받아. 친구 사이에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그러니? 아니야, 정말 고마워서 그래. 어서 받아. 그래, 고마워. 잘 쓸게. 이렇듯 기생 경옥은 남다른 재주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녀 동료 기생들에게도 칭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옥은 뜬금없이 현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자네가 그 기방에서 군계 일하기라더군. 소인, 부끄럽사옵니다. 기방에서 하는 일이라서 잘해봐야 못사내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파는 게 전부지요. 혹시 소첩을 소실로 삼으시려는 것인가요? 허허,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부탁이 있어. 이렇게 불렀다네. 소인 같은 미천한 년에게 무슨 부탁을 하신단 말인가요? 현감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여인을 불렀지요. 게 효선아, 들어오너라. 그녀는 혼인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현감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인한 뒤로 부부 금실이 좋지 않아 사위가 밖으로만 돌고 있어. 지금은 친정에 와 있네. 자네 솜씨가 좋다고 하니 이 아이가 서방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네. 예, 나리, 소인 힘껏 돕겠습니다. 아버님, 제 서방이 기생들 때문에 밖으로 돌고 있는데 기생한테서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분을 이기지 못한 현감의 딸 효선은 경옥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지만 경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꿋꿋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씨, 비록 소인은 기생이라 지금처럼 괄시를 받지만 한 번도 제 신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겨 학문과 기회를 닦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아씨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겠지요. 그리하여 스스로를 더 높이며 긍지를 지켜왔지요. 현감의 딸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경옥은 바닥난 효선의 자존감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효선아 씨, 아씨는 본디 큰 복을 타고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스스로를 깎아내리진 마세요. 내면이 당당해야 밖으로 풍기는 기운도 아씨의 편이 되는 법입니다. 후, 너처럼 미색을 가진 기생들에게 내 서방이 마음을 뺏겼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별 소용이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씨께서 마음을 굳건히 잡고 외모를 가꾸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서방님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경옥은 의도적인 칭찬과 더불어 효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고 옷맵시를 가꾸어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과 뜨개질 및 자수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효선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마지막으로 경옥은 색조 화장법까지 전수해 주었지요. 효선아 씨, 이제 얼굴을 더 매혹적으로 살려보겠습니다. 먼저 눈썹은 가늘게 빼내어 봄볕에 물오른 버들가지처럼 그려주시고 눈은 좀 더 크게 확장하고 눈꼬리를 살짝 올려 매혹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좋지요. 두 볼은 연분홍으로 잘 익은 복숭아가 연상되도록 분을 톡톡 두드려주어 생기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화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술입니다. 도톰한 입술선은 강하게 하여 앵두같이 진한 홍색을 올려주면 안 넘어올 사내가 없답니다. 자, 그럼 거울을 보시지요. 효선은 거울을 보자마자 희색이 되어 놀란 표정도 잠시 활짝 한박웃음을 지었지요. 와, 정말 예쁘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 재주가 참으로 용하구나. 어느새 효선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묻었고 화색이 깃든 얼굴은 생글생글하여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정말 내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구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 자신감이 크게 생겼어. 고맙다. 이 놀이개를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내 성의이니 꼭 받아주게. 아닙니다. 아씨, 소희는 그저 현감 나리의 분부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아니라니? 자네 도움 없었으면 평생 서방님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지냈을 것이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경옥은 현감에게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신세를 크게 진 현감은 경옥에게 원하는 상을 내리게 되었지요. 내가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구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나리, 소희는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사옵니다. 넓은 곳이라면 혹시 궁궐을 말하는 것이냐? 네, 그렇사옵니다. 혹시나 궁에 들 수 있다면 꼭 가보고 싶사옵니다. 그리하여 경옥은 현감의 노력으로 마침내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고 탁월한 재주를 인정받아 왕실의 의복과 침구를 만드는 상의원에 배속되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경옥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미로처럼 복잡하여 길을 잃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 한적한 전각 주변을 헤매다가 우연히 어느 대감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경옥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대감을 졸졸 따라가게 되었지요. 이를 이상히 여긴 대감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냐? 경옥은 잠시 당황한 채 밝은 표정으로 살포시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 대감님의 도포 자락이 속옷에 끼어들어갔기에 그것을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례하게 대감 앞으로 다가와 속바지 춤에 낀 도포자락을 조심스레 펴주었지요. 대감은 난생 처음 보는 궁녀의 맹랑한 친절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과 샘처럼 맑은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이를 숨기려 헛기침만 몇 번 하고는 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옥은 그렇게 궁궐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며 상의원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의원 내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상궁이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인 수빈마마의 옷을 다림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던 궁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그 여파로 경옥이 살피고 있던 뜨거운 숯불이 옷가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코, 큰일 났네. 이 옷이 누구 옷인 줄 아느냐? 수빈 마마의 옷이란 말이다. 더군다나 이 옷감은 구하기도 어려운 진귀한 것인데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주변 나인들도 일대 소란에 휩싸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대역죄는 아니어도 상의원 전부가 문책당할 수 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오늘부터 옥살이 하는 건가? 놀라 다급해진 상궁은 옷감을 비슷한 것으로 구해 몰래 만드는 방안을 내렸지만 경옥은 문제 자체를 숨겨 순간을 모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옷감 전체를 폐기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여겼지요. 그리하여 궁리 끝에 경옥은 불에 그을린 부분을 덧대고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예쁘게 자수가 마무리된 후에 수빈 마마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소인이 부주의하여 옷감을 다소 훼손하였으나 귀한 옷을 섣불리 버리기보다 우선 다른 방식으로 수선하여 수빈마마께 올려 판단을 구하고자 이리수를 놓아보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빈은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옷을 살펴보다가 정성스레 수 놓인 무늬를 보곤 의외의 미소를 지었어요. 오오라,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임금님 침소에 들어가야겠구나. 괜찮으니 그만 물러가도록 하거라. 수고했구나. 그리하여 수빈은 새롭게 수가 놓인 옷을 입고 임금님 침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오늘따라 수빈이 더 청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구려. 못 보던 원앙 무늬가 눈에 들어오는데 수빈과 썩 잘 어울리오. 이 옷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사옵니다.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빈이 아름다우니
마음이 설레는 것이 쫄깃한 마음이 드는구려.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날 밤 임금은 새삼 수빈을 포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둘은 더욱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수빈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극복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과 강직함을 증명해 보인 경옥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리하여 수빈은 상의원을 직접 찾아가 경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호가, 내 덕분에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구나. 앞으로 내 의복이며 친구는 모두 내가 맡아서 관리해 주거라. 내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난 뒤로 계속 좋은 일도 생기는 듯하구나. 황공하옵니다. 마마, 분부대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옥은 수빈 마마의 침구를 담당하며 상의원에서 자리를 구축하고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수빈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된 경옥은 궁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상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경옥은 장경옥 상궁이 되었답니다. 자연히 다른 상궁이나 나인들의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어느 날 경옥이 자기 처소에서 새로 붙은 시종인 방자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보던 천상궁과 그녀의 시종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더냐? 천상궁은 경옥의 방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소희는 장상궁님의 방자입니다. 수빈 마마께서 장상궁님의 방자로 마마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천상궁 방자가 곧장 말을 붙였습니다. 천상궁 마마께서는 궁에 들어오신 지 20회가 넘어 겨우 방자를 두셨는데 장상궁님은 궁 생활이 겨우 5년인데도 방자를 받았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니옵니까? 눈치를 살피던 경옥이 얼른 나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으나 수빈 마마께서 황공하옵게도 특별히 붙여주신 것입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냐? 겉으론 순진한 척, 착한 척 다 하면서 결국 얻을 건 다 얻고 있구나. 꼬리 9개 달린 여우 같은 이라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렇게 천상궁과 주변 나인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잘 나가던 경옥은 궁 안에서 점점 더 심한 질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옥은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바람결에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자 그녀는 두 팔로 가슴을 살짝 감쌌지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경무와 엄격한 규율,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도 없는 외로움이 겹쳐 늘 반복되는 궁 생활이 답답하기만 하였지요. 그때 사그락사그락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예전에 옷깃을 정리해드린 그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어찌 혼자 여기에 있는 것이오?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하여 경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옥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져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답했지요. 아, 예, 대감마님, 그동안 무고하셨는지요?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자상한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다가섰지요. 하지만 경옥이 처음 보았을 때의 그 해맑던 미소의 표정은 보이지 않고 어깨가 축 늘어져 지쳐있는 모습에 대감은 마음이 쓰였어요. 궁 생활이 많이 힘이 든 모양이오. 경옥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 본 날 그대 눈빛이 참 맑고 빛났는데 오늘은 많이 지쳐 보이는구려. 이곳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렇다고 너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들지는 마시오. 예상치 못했던 위로에 경옥은 마음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 이렇게까지 위로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에 얼었던 마음이 녹아 한편으로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감마님, 그녀가 무어라 더 말을 하기도 전에 대감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에게 선수라도 치듯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상궁이 어려울 때 내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고 싶으니 부담 갖지 말고 얘기를 해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경옥의 궁중 생활에 작으나마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권세가 있는 분을 알게 되어 경옥은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였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수빈 박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침소에 들은 임금과 수빈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정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지요. 요즘은 후궁들 사이에 문제는 없소? 임금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자 수빈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다들 맡은 소임을 다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임금이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소첩은 괜찮습니다만, 전하께서 밤늦게까지 정무를 보신다 하여 몹시 걱정될 뿐입니다. 피로가 쌓여 어체가 상할까봐 걱정이옵니다.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임금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지요. 그녀의 손길은 정성을 다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빈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트! 수빈은 갑자기 손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임금 역시 놀라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냐? 수빈은 손끝을 펴보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하 바늘에 찔린 듯합니다. 바늘이라 하였느냐? 임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곧장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살펴보니 날카로운 바늘 하나가 침구 틈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단숨에 주변을 훑어보며 외쳤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내관과 상궁들이 황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수빈의 친구를 담당하는 궁인이 누구냐? 지금 당장 잡아들이거라. 순간 처소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 수빈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청하였지요. 전하, 아래 것들을 다스리지 못한 소첩의 불찰이옵니다. 이 일은 소첩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임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오늘은 수빈의 청을 받아들여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또 무엇이 과인과 수빈을 위협할지 알 수 없지 않겠소? 수빈 박 씨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첩이 직접 조사하여 경위를 밝히고 합당한 벌을 내리겠사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임금은 잠깐 고심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수빈께 맡기겠소. 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오. 소첩, 반드시 전하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처소에는 말 한마디 나누기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수빈은 다음날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의복과 침구를 담당하는 장상궁을 불러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지요. 경옥은 무릎을 꿇은 채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혹 침구에 꽂혀있던 그 바늘을 갖고 계시옵니까? 그래, 이것이 그 바늘이다. 경옥은 바늘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늘은 소인이 쓰는 바늘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궁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제가 쓰던 바늘을 따로 갖고 다녔사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것이옵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지. 수빈은 경옥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빛을 확인한 후 수빈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했거나 아니면 자네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일 것이다. 마마, 저를 믿어주시겠사옵니까? 수빈은 잠시 경옥을 바라보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다.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러니 이 일의 진상을 함께 밝혀보자꾸나. 경옥의 눈가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마마, 소첩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내겠사옵니다. 그날 밤 경옥은 조용히 궁궐 곳곳을 살피며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옥은 침구를 정리하는 궁녀들에게 슬쩍슬쩍 말을 돌리며 정보를 캐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중 경옥은 마주치기 꺼려지던 궁녀 여진과 우연히 맞닥뜨렸습니다. 여진은 평소 사소한 일에도 경옥을 시샘하던 궁녀였지요. 장상궁님, 이제 좋은 날 다 가신 듯 싶습니다. 경옥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진은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담긴 의미를 경옥은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마님께서 주변 사람들보다 너무 눈에 띄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다른 마마님이나 나인들은 뛰어나고 돋보이는 한 분 때문에 언제나 그늘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옥은 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일이란 말이냐? 순간 여진의 눈빛이 떨렸고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 순간 경옥은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지요. 조사가 더 깊어질수록 경옥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계획적인 음모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한 궁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경옥에게 속삭였습니다. 천상궁 마마께서 장상궁 마마님을 곤경에 빠뜨리라고 명하셨다 하옵니다. 그 한마디로 경옥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천상궁은 오랫동안 궁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최근 들어 경옥이 수빈이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여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옥은 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수빈에게 고할 수밖에 없었지요. 수빈 마마, 저를 모함하는 일로 궁궐내에서 시기와 질투가 뒤섞여 서로를 헤아려 드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옵니다. 수빈은 사건의 원인을 전해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상궁,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네. 어느 곳이나 시기와 질투는 있기 마련이나 흔들리지 말 거라. 자네가 가진 빛을 잃지 않길 바라네. 분명 천상궁의 음모가 의심스러웠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선뜻 벌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이번 일은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허탈한 마음에 경옥은 궁궐 후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궁 안 곳곳에 밝힌 등불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두운 그늘로 가득했습니다. 바늘 사건 이후 경옥을 향한 궁중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고 누구도 그녀를 멀리하며 쉽사리 두둔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향한 의심과 질투가 더 깊어져만 갔지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옥이 고개를 들자 전에도 길을 잃었을 때 만났던 그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아, 대감마님. 서둘러 허리를 숙여 절하는 경옥에게 대감은 손짓으로 그녀를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경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재주가 많고 마음마저 고운이 시기하는 이가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겠지. 짧은 한마디였으나 지금 경옥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에 경옥은 울컥하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처지를 꿰뚫어보는 듯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남들이 뭐라든 자네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 법이오. 이 말에 경옥의 가슴이 놀라 살짝 떨렸습니다. 궁 안에 들어온 이후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묵묵히 자네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자네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경옥은 북받치는 감정을 간신히 눌러 담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소인도 그렇게 믿고 견디겠습니다. 잠시 이어진 침묵 속에서 경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소인의 마음을 그토록 잘 헤아려 주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연민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조그만 빛이 되어준 대감의 말 한마디가 경옥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도리어 마음이 한결 겸손하여 너그러워지더군. 권세 있는 대감의 입에서 겸손하고 너그러워진다는 말에 경옥은 왠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쳐있던 경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감의 가슴에 쏙 들어가 편안함을 취하는 상상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이 훈훈한 순간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수군덕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아까 뒷마당에서 보았는데 말이야. 장상궁이 대감이랑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금방이라도 안겨서 사랑을 나눌 것 같은 분위기였다니까. 상궁 주제에 대감과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뻔뻔하기도 하지. 수빈마마도 모자라 대감까지 꼬시려 꼬리를 치며 돌아다니나 보는구나. 그들의 수군거림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점점 파문되어 순식간에 궁 안에 퍼져갔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상의원 최고상궁, 천상궁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천상궁은 경옥을 불러들이자마자 단단한 죽책을 들고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상궁의 몸으로 대감을 유혹하여 추문을 만들고도 살아남길 바랐느냐? 갑작스러운 고함에 경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궁궐 안에 너의 지저분한 소문으로 파다한데 정작 본인은 시치미를 떼겠다. 마마, 소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상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라. 어떻게든 너를 쫓아내려 해도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주는구나. 천상궁은 날카롭게 쏘아붙이더니 곧바로 죽책을 내리쳤습니다. 어깨 위로 퍼지는 따가운 통증에 경옥은 정신이 아찔하여 숨이 턱 막혔습니다. 궁 안에서 사사로이 정을 나누어? 그것도 임금님의 인척인 대감과 추문을 일으키다니 죽을 각오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마마, 결코 사실이 아니옵니다. 그저 궁일에 대하여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입니다. 경옥은 필사적으로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천상궁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책을 연이어 내리쳤습니다. 다신 그런 짓을 못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해주마. 뜨거운 고통에 몸이 떨렸지만 경옥의 마음은 따가운 고통보다도 오히려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무고한 그녀에게 씌워진 터무니없는 죄목은 마치 꼼짝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가 되었지요. 궁궐이란 곳은 진실보다 소문이 먼저 퍼지고 시기와 질투가 정의를 대신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천상궁의 가혹한 매질로 어깨와 등이 쓰라린 경옥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상궁을 당장 임금님께 모시고 오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천상궁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고 경옥 역시 놀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무슨 계략을 꾸민 게냐? 천상궁의 날선 시선이 경옥을 겨눴지만 경옥은 담담히 고개를 들어 욱신거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경옥은 임금 앞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등에는 조금 전 매질의 아픔이 그대로 남은 채 떨리는 손은 소매자락 안에 꼭 숨긴 채였습니다. 내가 상의원 장상궁인가? 경옥은 깊은 절을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 경옥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그녀를 가만히 훑어보았습니다. 궁녀 신분으로 감히 사내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재주와 심지가 굳은 아이라고 어슴풀에 듣긴 했지만 용모가 제법 뛰어나니 사내가 반할만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임금의 말에 경옥은 당황스러움을 숨기려 애쓰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결코 아무런 연관이 없사옵니다. 맹세코 결백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니면 되었지. 굳이 맹세까지 할 건 없지 않느냐? 임금의 시선은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수빈 박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님께서 서운하시겠군요.
그 말에 경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그 대감이 사실 수빈 박 씨의 부친 즉 임금의 장인이었던 것이지요. 임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원군께서 상처하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옆에 있던 수빈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전하. 꽤 오래되셨군.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적적하셨겠군요. 그리하여 장상궁을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까? 박대감은 멋쩍은 듯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하여 임금님은 경옥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상궁은 들으라. 내 너를 부원군과 혼인하도록 허락하노라. 경옥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위로를 건네주던 대감이 수빈 마마의 아버지, 임금의 장인이라 하여 충격이었는데 궁녀 신분으로 혼인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임금의 분부이니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옥은 몸을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법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흡할 따름이옵니다. 전하의 깊은 뜻을 받들어 내조에 힘쓰고 덕을 실천하겠사옵니다. 곁에서 미소를 띤 채 지켜보던 수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혼자 드신 아버님이 늘 외롭게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좋은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수빈이 그리 좋아하니 나도 기쁘. 그런 의미로 내 경옥 대신 새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지요. 불그스름한 복숭아처럼 곱고 단아하다는 뜻으로 홍도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홍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경옥은 임금의 장인인 박준원의 소실이 되었습니다. 궁녀가 혼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임금의 각별한 배려 덕분에 이 혼인은 가능했지요. 그렇게 홍도라는 이름으로 박대감의 부인이 되어 10여 년을 행복하게 지낸 뒤 박대감의 사망 후 3년상을 마치고 경옥은 고향 경주로 돌아갔지요. 그곳에서 교방에 몸담아 예술과 가무를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궁녀에서 소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깊은 내면의 품격은 조금도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녀가 아닌 교방의 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경옥은 그녀가 남긴 가르침과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30년 후 경주의 교방과 관에서는 그녀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기생과 소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재물을 내놓아 그녀를 기렸는데 이는 경옥이 비단 한 명의 여인이 아닌 조선의 예술과 궁중의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기생이자 궁녀, 나아가 조선 한 시대를 풍미한 여인. 경옥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